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내 추천 코스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의 마지막 여행 일정으로 밤 11시에 서울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알마티 시내에서 저녁 7시까지 머무르는 일정으로 여행하였습니다. 혹시 젠코브 성당 주변의 시내 관광을 검토하시는 경우라면 저희 영상 중 알마티 자유여행 가이드 1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동 경로와 가봐야 하는 장소, 식당 등의 지도입니다. 호텔에서 얀덱스 택시를 타고 출발하여 1번에서 5번까지 이동 후 다시 호텔을 경유하여 스노보드와 캐리어를 찾은 후 알마티 공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콕토베입니다. 콕토베까지 이동하는 방법은 케이블카, 버스, 도보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얀덱스 택시를 이용하여 콕토베 케이블카 탑승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자, 그럼 같이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알마티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에 비가 오는 게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많은 양이 아니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여행시 이용한 얀덱스 택시는 동남아시아에서 활성화된 그랩과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앱 설치 후 현지에서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하였으며 한국 물가에 비하면 매우 저렴하고 편하게 활용했던 이동수단이었습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 운전석이 왼쪽, 오른쪽 둘 다 있으며 소형차부터 승합차까지 규격 및 등급별로 선택하여 부를 수 있습니다. 기사님들이 대부분 친절하시고 처음 만나게 되면 대부분 악수를 권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분 좋게 탑승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셨던 기사님을 만난 경우도 있어서 한국어로 대화했던 경험이 인상 깊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건물은 우리나라 예술의 전당 같은 콘서트 홀입니다. 광장에는 아이스링크와 트리까지 설치를 했는데 비가 와서 정말 아쉽습니다. 이번 겨울 시즌 알마티에는 20개의 아이스링크가 오픈될 예정이며 그중 12개가 무료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은 노보텔 호텔이며 그 왼쪽이 케이블카 탑승장입니다. 호텔 오른쪽에는 스타벅스와 버거킹이 위치해 있어서 이용하기 좋습니다. 와, 멋지네요. 비가 오는 날씨에 스케이트를 타는 기분은 어떨까요? 여기는 무언가 보수 공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반가운 봉고 트럭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역시 봉고죠. 콕토베로 올라가는 케이블카 탑승장에 도착했습니다. 정상까지의 길이는 1620m이며 가격은 왕복으로 5,000텐게입니다. 길이가 짧은 것은 아니지만 어제 다녀온 침블락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케이블카로 4,500m의 길이라서 상대적으로 짧게 느껴집니다. 그러고 보면 콕토베 케이블카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공원만 구경한다면 다른 입장료가 없기 때문에 콕토베에 가신다면 케이블카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두 번째 코스인 콕토베 공원으로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화요일이라서 대기시간 없이 바로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흐린 날씨와 비로 인해서 풍경을 감상하지 못한 게 정말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케이블카에 내려서 콕토베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대관람차 왼쪽에 위치한 거꾸로 된 집이 저희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사람이 없는 놀이공원에 와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다면 좋은 경치의 카페와 레스토랑에도 가보고 할 수 있는 체험도 꽤 많이 있을 텐데 날씨도 분위기도 썰렁하게 느껴집니다. 이곳의 분위기를 한국과 비교한다면 서울에 위치한 남산의 어린이 대공원을 만들어 놓은 느낌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지상 1100m의 높이에 올라왔는데 관람차와 놀이기구의 동물원까지 있습니다. 아마도 주말에는 이곳 어린이들과 가족들의 나들이 코스로 인기 있는 장소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알마티에 가볼 만한 곳을 검색해보니 1위가 이곳 콕토베로 나옵니다.
석양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는데 저희는 오늘이 마지막 일정이라서 아쉽지만 서둘러 둘러보고 내려가야 하겠습니다. 알마티 시내를 이틀밖에 여행하지 못하여서 기념품 가게를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린바자르에서 마그넷을 구매한 점포가 있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콕토베의 기념품 판매점이 더 친절하고 저렴한 느낌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매장에서 우측으로 더 이동하면 기념품 판매점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기념품 판매점을 지나가면 게임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놀이기구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저희 집의 어린이도 루프파크에 큰 관심을 보이고 달려가 봤지만 아마도 우천으로 인하여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다. 놀이기구의 입장료는 1,000텐게에서 3,000텐게 수준이며 연령대와 인원수에 따라서 할인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콕토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링크를 본 동영상 설명에 남겨드리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다면 패스트 코스터 놀이기구를 타고 싶었는데 아쉬움이 정말 큽니다. 동물원 관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실외 놀이기구가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콕토베를 돌아보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면 오늘도 침블락에 가서 스노보드를 타고 왔어야 했을까라고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에 있는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에 비교하면 작은 규모의 놀이공원이지만 막상 눈앞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내려가야 하는 게 아쉽게 느껴집니다. 간신히 아쉬움을 달래고 세 번째 코스로 이동하겠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서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라밧이라는 맛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나밧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현지인 분들은 우산을 쓰지 않고 그냥 맞으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이 정도 비에는 우산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남자 인정합니다. 저희도 아침에 호텔을 나와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근처에 있는 매그넘 슈퍼에 우산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우산이 없어서 보시다시피 우의를 입고 이동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매그넘 슈퍼는 알마티 시내에 많은 점포가 있으며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물건도 다양하게 있으니 알마티를 여행하시다 보면 이용하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도 가장 많이 이용한 곳이 매그넘 슈퍼였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1시가 지났네요. 슬슬 배가 고파옵니다. 비가 오는데 짬뽕이나 라면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무슨 메뉴가 있을까요? 오른쪽에 보이는 큰 건물이 카자흐스탄 호텔입니다. 알마티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고급 호텔이며 3개의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호텔에 있는 누들스라는 식당도 꽤나 평이 좋아서 가볼까 하고 잠시 망설였지만 조금 더 참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가고 있는 나밧이라는 레스토랑은 우즈베키스탄에도 있어서 체인점 형태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직원들의 친절함이 더해진 중앙아시아의 대표 음식을 드시고 싶다면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후기를 보니 웨이팅이 있거나 예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에 도착하여 다행히도 빈자리가 있었지만 생각보다는 손님이 엄청 많았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배고픔을 참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원하는 메뉴를 마음껏 주문하기로 약속하고 신나게 입장합니다. 입구가 너무 예뻐서 인증샷을 남기고 싶었지만 저희 집 강아지들이 청각이 마비되고 후각으로만 걸어가고 있습니다.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사진으로 봤지만 직접 와서 눈으로 보니 정말 화려합니다. 눈이 즐거웠으니 이제는 입이 즐거울 차례입니다. 주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테이블에 앉게 되면 메뉴판을 주시고 서비스 음료가 나옵니다. 말 젖을 발효시킨 음료인데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절대 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 강아지들은 누렁이 식성을 갖고 있어서 원샷을 때리려고 들이켰는데 이곳에서 큰 고통을 맛보고 지금까지도 절대 잊을 수 없는 맛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주문은 바오르삭입니다. 시장에서 판매하는 찹쌀 도너츠와 같은 맛으로 음식이 나오자마자 사라지는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맛이 좋습니다. 두 번째 주문은 베시바르막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제비와 같은 밀가루의 말고기, 감자가 나오는 이곳 전통 요리입니다. 담백하고 맛이 좋습니다. 세 번째 주문은 필라프입니다. 중앙아시아의 볶음밥이죠. 향신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면 가성비 좋은 음식입니다. 네 번째 주문은 라그만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전통면 요리죠. 우리나라의 볶음 우동이 생각납니다. 마지막으로 맥주 한 잔, 콜라 2병, 전통차 그리고 동양 과자를 주문해버렸습니다. 과자가 너무 단 것도 있었지만 탕수육같이 생긴 거는 맛이 좋았습니다. 전통차는 따라주시고 바로 앞 모자에 넣어서 온기를 보관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점심을 먹고 네 번째 코스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최초 계획은 카자흐스탄 중앙박물관에 가보려고 했는데 화요일이 휴관일이라서 급하게 변경하였습니다. 변경한 장소는 알마티 박물관입니다. 계속 비가 와서 얀덱스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알마티 박물관은 입장료가 1,000텐게이며 학생은 500텐게입니다. 또한 월요일에는 휴관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견학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특별한 것을 알게 되었고 카자흐스탄 근현대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관람을 하다 보니 저녁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또 다시 얀덱스 택시를 불러서 마지막 코스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코스는 도스틱 플라자입니다. 알마티 시내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이며 마트에서부터 푸드코트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기념품도 사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도스틱 플라자는 카자흐스탄 최대 쇼핑몰 중 하나로 1층에는 갈마트가 있으며 나이키, 아디다스, 자라 등의 브랜드가 입점하여 있습니다. 3층에는 영화관과 푸드코트가 있어서 저희는 식사를 하기 위해 3층으로 먼저 갔습니다. 점포가 너무 많아서 고르기 힘들었지만 저희 집 강아지들이 KFC가 먹고 싶다고 하여 세트 메뉴를 시켜서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푸드코트에서 특이한 점은 식사를 하면 일반 식당과 같이 테이블 위를 정리해주시는 직원분이 계십니다. 현지인 분들은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1층 갈마트로 내려가서 초콜릿 등 기념품을 구매하여 가려고 합니다. 내려가는 길 2층에서 편집샵도 구경하고 카자흐스탄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보냈습니다. 갈마트에서는 지인분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초콜릿과 꿀, 잼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호텔에 맡겨둔 스노보드 4개와 캐리어 2개를 찾으러 이동했습니다. 저희 짐이 창고 가득했는데 하루 종일 보관해 주신 호텔 직원분께 감사드립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은 짐이 많은 관계로 얀덱스 택시를 2대 불러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알마티에서 즐거운 스노보딩과 여행을 마치고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